안녕하십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특강 국어 영역 문학 고전시가 1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결손이 생긴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수업을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시가부터 들어갈 건데요. 고전시가에서는 갈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전시가 1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고전시가 1은 향가랑 관련이 있어요. 자, 고전시가 1에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이 창기파랑가하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 2개 나와 있는데 둘 다 향가입니다. 자, 향가는 갈래 설명부터 할게요. 신라 시대에 주로 창작이 되었던 작품으로 향찰로 기록이 되어서 전합니다. 향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차용해서 쓴 글자인데요. 한자를 차용해가지고 써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원문 그대로 보시는 걸 권해요. 해석본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원문 설명으로 들어갈게요. 향찰의 경우에 내용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한자를 차용하는 향찰을 사용했기 때문에 향찰로 기록이 되었었다 그랬죠. 대체적으로 화랑이라든지 아니면 귀족계층들, 승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창작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향가의 종류는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향가의 종류는 4구체 4줄짜리, 그 다음에 8구체 8줄짜리, 그 다음에 10구체 10줄짜리 이렇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완성된 부분이라고 하는 요 19체의 경우에는요. 4구체, 8구체를 거쳐서 마지막 가장 완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형이기 때문에 이 10줄짜리의 경우에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맨 첫 부분은 4줄, 그래서 기 부분이고 그 다음 4줄은 하나, 둘, 셋, 넷, 서 부분이고 마지막 2줄이 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요 결 부분 있죠? 9번째 줄, 10번째 줄을 합쳐서 낙구라고 합니다. 자, 이 낙구는 특별한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낙구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는 게 특징적이죠. 자, 창기파랑가 역시 지금 10줄짜리이기 때문에 19체 향가이고 아래 나와 있는 월명사의 제망매가 역시 10줄짜리 19체 향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낙구 부분에 여기 아야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야로 시작하고 있죠. 이런 식의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는 이후 조선시대 시조의 정형성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창기파랑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충담사가 지은 창기파랑가. 자, 제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찬, 기파랑,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파랑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먼저 3단 구성, 10줄짜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단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찬 기파랑가의 경우에는 김한진역과 양주동역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김한진역으로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실려 있기 때문에
3단 구성이 조금 달라요. 자, 맨 처음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5번째 줄까지가 기. 그 다음에 2로부터 마삼이까지가 서. 낙구는 지키고 있어요. 여기가 결. 요렇게 내용상 나누어지는 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요 찬 기파랑이라는 인물을 예찬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파랑을 자연물에 비유해가지고 뛰어난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문학적인 가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파랑을 의미하는 시어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 부분부터 볼게요. 느껴곰 바람에 그랬어요. 자, 느껴곰은 이제 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느껴, 겁내 느껴, 흐느껴. 자, 그래서 흐느끼면서 바라봤어요. 어딜 바라봤냐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는데 뭘 보려고 하늘을 보려고 했냐면 달을 보려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시간적인 배경은 밤이 되겠네요. 자, 이슬 발간 바람이, 바람이래. 이슬 발간 달알이 그랬습니다. 이슬을 밝히는 달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달을 보고 싶어가지고 하늘을 봤습니다. 자, 이 달을 보고 싶었다는 이유는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바로 기파랑을 의미하는 첫 번째 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은 광명과 염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파랑을 보고 싶어서 달을 봤어요. 그런데 달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흰구름 조차서 달이 흰구름 조초 떠간 언저리에, 그래서 흰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그랬어요. 이미 떠가고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달을 보고 싶어서 시선을 위로 돌렸었는데 이제는 시선을 아래로 내립니다. 자, 달을 보고 싶었는데 달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를 봐야죠. 자, 모리 가란 물서리여이 그랬어요. 자, 모래 가른 물가에. 자, 이제는 어디를 봤냐면 물가를 봤습니다. 자, 이게 기파랑을 생각하면서 본 두 번째죠. 자, 여기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스프리야 그랬어요. 기랑의 지시올시 수프리야. 그래서 모래가 가는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물가는 기파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의 두 번째입니다. 기파랑의 모습이 물을 보면서 떠올린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맑고 깨끗한 기파랑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즉시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빼서 이야기할게요. 즉시는 즉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짓 있죠? 몸짓, 손짓, 발짓, 예쁜 짓 할 때 그 여러 가지 몸짓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수풀이여 라고 하면서 기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서로 갈게요. 자, 달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물가를 보니까 기파랑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봤더니 1호 나릿 제벽에 그랬어요. 자, 1호라는 지명입니다. 1호 나릿, 냇가에 제벽에 그랬어요. 원형은 요겁니다. 요거. 자, 제벽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 자갈을 이야기해요. 어머, 지워져 버렸네요. 조약돌, 자갈. 자, 그러면 조약돌, 자갈. 자, 조약돌 자갈에 낭이여 지니더시온 마삼의 갓을 존나라져 그랬어요.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일단 조약돌을 봤네요. 자, 물가에서 조약돌을 봤는데 낭이
지니고 계시던 마삼이 그랬습니다. 마삼이 마삼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마음의 갓끝을 갓을 여기서는 갓이라고 해석했네요. 갓을 좁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의 뭐라 해야 되지? 갓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뜻을 좁고 있구나, 쫓아가고 싶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조약도를 통해서는 조약도를 통해서는 기파랑이 지니고 있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조약돌의 특성을 보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3개의 기파랑을 비유하는 시어를 봤네요. 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 같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물가처럼 맑고 깨끗한 존재였으며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조약돌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기파랑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존노하죠 라고 하면서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 부분 볼게요. 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마지막 부분에 시상이 집약되기 때문에 아야 라고 해서 감탄사로 이야기를 그 시상 자기 그 끌어오르는 마음을 감탄사로 표현을 한 거죠. 아 하면서 자까지 높아서 눈이 못 덮을 고깔이여 그랬어요. 그래서 잣나무 가지 자식까지 왠지 욕 같죠. 잣나무 가지가 높게 있어요. 그래서 눈이 못 덮어요. 눈. 보통 눈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덮지 못할 정도로 시련을 이겨내는 꿋꿋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까지 높아서 높게 있기 때문에 눈이 덮지 못할 고깔이 고깔 그 화랑 그 보면 여기 사람 이렇게 쓰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요 고깔 요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랑의 우두머리요 라는 뜻으로 지금 고깔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화랑의 우두머리 기파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파랑을 이야기하는데 요 기파랑이 자까지가 높아서 시련 같은 것도 못 덮을 정도로 높게 있다. 그 기상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4번째 기파랑을 의미하는 시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고한 기파랑의 절개, 눈도 이겨낼 수 있는 절개와 인품, 기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내용은 이해 가나요? 자, 흐느끼며 바라보며 다시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간 언저리에 못 봤어요. 시선이 계속 이동합니다. 모래가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숯불이여. 이로 내가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고 계시던 마음의 끝을 좇고 있구나. 아, 자까지가 얼마나 높은지 눈이 덮지 못할 고깔이여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파랑을 의미하는 비유적 시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달, 물, 조약돌, 그 다음에 자까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상징적이 굉장히 잘 뛰어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시선의 이동을 따라서 시상 전개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자까지 있죠, 여기. 자까지는 뭐 색깔이 초록색, 자까지는 항상 초록색이기 때문에 잣나무는 소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지조나 절개를 의미하는 시어로 주로 쓰이는데요. 잣나무가 녹색인데 눈은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할까요? 다른 색깔로. 자, 여기 보면 얘랑 색채 대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흰색과 그다음에 초록색 그 색채 대비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창기파랑가. 자, 창기파랑가는 19채의 한가였고, 그 다음에 주제, 기파랑의 고매했죠.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기파랑을 따라하고 싶다는, 글씨를 틀렸어. 이런, 죄송합니다. 자, 찬양. 기파랑을 따라하고 싶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특징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자, 창기파랑가의 특징 지금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예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당시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문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특성을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약돌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기파랑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러러보는 존재로서의 기파랑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숭고미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창기파랑가 끝냈고 그 다음은 지금 제망매가 들어가도록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제망매가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제망매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망매가는 똑같이 19채 향가로 되어 있어요. 제목 먼저 볼게요. 제는 제사 지낸다 라는 이야기예요. 망매는 잃은 누이, 그러니까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김한진 여기 있네요. 자, 역시 본문은 이렇게 보는데 얘는 그래도 4-4-2의 3단 구성이에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이렇게 되죠. 하나 화면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사 여기 부분이 기, 그 다음에 여기가 서, 마지막이 결입니다. 자, 보시면 제망매가는 제사를 지내면서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그 슬픔을 극복하는 노래인데요. 자, 처음부터 먼저 볼게요. 자, 생사의 길은 이에 이시함에 머뭇거리고, 자,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삶과 죽음의 길이 눈앞에 있으면 죽음의 길로 가겠어요? 당장? 아니면 삶의 길로 가겠어요? 자, 당장 눈앞에 죽음이 있다면 머뭇거려지겠죠.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사의 길은 여기, 지금 현재 이승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뭇거리고 있지요. 나는 가나다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난 있고 그랬어요. 자, 이때의 포인트가 여기 납니다. 뒤에도 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나는 간다 말도, 그러면 여기 따옴표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갑니까? 자, 이거는 여기에 나는 누이예요. 누이가 나 간다 이 말도 못하고 나 이제 죽어 안녕 이 말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죽었단 이야기죠. 자,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 굉장히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렸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느끼는 정서는 아니 간다는 말도 못하고 나 죽는다는 말도 못하고 가버렸네.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랬어요. 자, 서 부분이 굉장히 비유적인
많기 때문에 요거 좀 중요해요.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이 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다 하고 갈게요.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파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누이가 빠른 요절했다. 누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에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갓, 떨어질 이파리처럼 이라는 뜻인데요. 자, 떨어지는 잎, 나는 붙어있는 잎, 누이는 떨어지는 잎. 자, 그래서 여기에 잎은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이가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에 났어요. 자, 여기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붙어있어. 근데 난 간다는 말도 못하고 누이는 이렇게 떨어져 버렸지. 그쵸? 자, 그래서 한 가지는 여기에서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 태어났지만 어떻게 됐는지 가는 곳은 모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운명이 달라진 거잖아요. 인생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인생 무상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고 있지요. 자, 이렇게 누이가 갔어요. 자, 누이를 보내고 나니까 당연히 슬프겠죠. 그렇지만 나는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요걸 극복해내요. 아, 미타찰에서 맛보올라, 만날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미타찰은 극락이거든요. 미타찰에서, 극락에서 만날 나. 자, 이때의 나는 화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이를 죽어서 나중에 만나려면 열심히 돌을 닦아서 극락에 가야겠죠.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겠다라는, 돌을 닦으면서 극락에 갈 수 있도록, 누이를 나중에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슬픔에 누이의 죽음을 극복해내고 있어요. 슬픔을 어떻게 돌을 닦아서 극락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른 걸로 볼게요. 자, 보시면 생사의 길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예요? 여기니까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떨어져 버렸어요. 잎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과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타찰에서 누이를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미래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가끔 이런 식으로 문제화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시상전개가 일어난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망매가 내용 이해됐죠? 확인하시고 주제 적겠습니다. 자, 제망매가의 주제는 누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죠. 명복을 리을 미음 받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볼 건데요. 대망매가의 특징은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물에 비유해서 삶과 죽음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 부분에서 나타났었죠. 자, 그 다음에 절제된 어조로 혈육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해서
제망매가 역시 예술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시가 잃은 향가랑 관련된 거였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지요? 특히 제망매가는 1학년 때 배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고전시가 2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